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세션,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 기반 설계를 주제로 발표드릴 매스웍스 코리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한재훈입니다. 본 세미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란 무엇인지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왜 모델 기반 설계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요약드리는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모델이 없이 개발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이 없는 경우 왼쪽과 같은 요구사항과 설계 스펙으로부터 오른쪽과 같은 검증된 구현을 하기까지 수많은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여러 번의 하드웨어 시험을 수행했어야 하는데 모델 기반 설계는 개발 컨셉에서부터 검증된 코드까지 구현해 나가는 중간 단계에 모델이라는 것을 만든 후 이것을 실행해서 구현 전에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하고 검증된 모델로부터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적용되는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인 V사이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설계, 구현, 검증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의 왼쪽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한 후 시스템 안에 모듈을 설계합니다. V의 꼭지점 단계에서는 설계한 시스템과 모듈을 코딩을 통해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V의 오른쪽 단계에서는 구현한 코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면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V사이클의 아주 대략적인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모델 기반 설계도 이 V사이클을 따라서 개발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델이 모든 과정에서 기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구사항 기반의 설계는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요구사항과 모델은 디지털 스레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구현은 완성된 모델로부터 자동으로 코드 생성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고 검증은 구현 전에는 모델을 시뮬레이션 해가며 앞선 단계에서 더 자주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드로 구현되고 프로세서에 적용이 된 이후에는 코드와 프로세서가 모델과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지 등의 방법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며 설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실행이 가능한 소통의 기준이자 사양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델 기반 설계는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발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에러도 개발 초기에 잡지 못하고 나중 단계에서 잡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에러를 초기에 잡음으로써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앞 단계에서 찾았다면 금방 해결했을 문제를 구현까지 다 하고 프로토타입까지 제작한 이후 찾게 된다면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서 설계하고 구현하고 시험을 해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오류를 정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모델 기반 설계가 아닌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어떤 과정으로 개발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커스터머의 니즈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요구 명체서를 작성하고 제어 알고리즘, 기구부, 전자회로 등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고 통합하여 해당 구현물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테스트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개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개발 단계에서 시스템이 모두 통합된 환경에서는 설계를 진행하지 못하고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구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은 프로토타입의 샘플을 사용해야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모델 기반 설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어 알고리즘의 모델링과 하드웨어 모델링을 통해 통합된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설계를 할 수 있고,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프로토타입 샘플이 나오기 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먼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개발 단계에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에러를 이른 단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업계에 따라 ISO 2626이나 DO178과 같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펑셔널 세이프티 리ኳ어먼트들이 있는데, 특히 이러한 세이프티 크리티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결함을 이른 단계에서 발견한다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자동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인 ISO 2626에서는 모델 기반 설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그 장점을 기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델 기반 설계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쓰였는지 유저들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사례는 너무 많아서 산업군과 기능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더 다양한 케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유저 스토리에서 전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나사에서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나사에서는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제트기 X-43A의 제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매스웍스 2를 사용하여 모델 설계, 코드 생성,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첫 시도에 오토파일럿이 정상 작동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나사는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항공업계의 또 다른 사례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헬리콥터 제어기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항우연에서는 항공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인 DO178을 준수해야 하는 제어기를 설계할 때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코드 생성을 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DO178 인증 과정 일부를 자동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함은 줄이고 소프트웨어 변경은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 컨설팅 서비스가 개입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링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닛산에서는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모델 기반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희 파워트레인 블럭셋을 사용하여 엔진을 모델링하였고, 이를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 다시 사용함으로써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습니다. 벤츠에서는 트럭의 크루즈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 및 검증하는데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8개월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들어가는 인버터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데 모델 기반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동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펑셔널 세이프티 스탠다드인 ISO 26261을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시뮬링크 테스트가 시험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모델을 통해 부서 간 의사소통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V사이클 개발 과정에서 모델 기반 설계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의 첫 단계는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모델 기반 설계에서는 도어즈나 워드, 엑셀 등으로 기재된 요구사항을 리퀘어먼트 툴박스로 불러오고 모델에 링크를 시키는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모델과 요구사항 사이에 링크를 걸면 디지털 스레드가 형성되어서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엑셀, 도어즈에서 작성한 요구사항을 리퀘어먼트 툴박스로 그대로 불러들일 수 있고, 리퀘어먼트 툴박스에서 작성한 요구사항을 regIF를 지원하는 형태의 파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설계한 시뮬링크 모델에 연결할 수 있고,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게 되면 요구사항이 얼마나 구현되었고 검증되었는지가 자동으로 분석되게 되고, 만약 요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알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 컴포저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컴포저를 통해 설계한 시스템 구조는 요구사항과 같은 상위의 컨셉과 하위의 서브시스템 사이 연결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각 개발 단계별 요구사항이 다음 개발 단계에 빠짐없이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에 대한 커스텀 분석 화면을 통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시스템 구조와 구현된 모델은 요구사항과 디지털 스레드를 형성해서 추적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시스템 설계 시에 물리적 속성 등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질량, 소모 에너지 등이 계산되면서 트레이드 오프 스터디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시스템도 관점을 바꿔가며 관찰하는 기능을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만 보거나 기계적인 시스템, 정기적인 시스템만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를 다 설계하고 요구사항과 링크까지 걸어주게 되면 요구사항 관리가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형태로 미싱된 링크를 찾고 바로 링크 버튼을 눌러 연결시킬 수 있고, 해당 모델과 요구사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증 테스트 케이스까지 같이 연결해주면 해당 요구사항이 얼마나 구현이 되었는지 또 검증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표준에서 요구하는 산출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아키텍처를 다 설계했다면 이제 그 안에 모듈들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 매틀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심스케이프를 통해 물리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툴로는 그래피컬한 블럭 단위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시뮬링크, 스테이트 머신의 상태 처리를 쉽게 나타내는 스테이트 플로우,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매틀랩이 있고, 플랜트는 물리적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심스케이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링크 모델은 일반적으로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선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 이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는 메인 알고리즘 부분에서 적절하게 처리됩니다. 처리된 결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시화되는데, 일반적인 그래프 형태를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버드아이 뷰나 영상 데이터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할 때 스테이트 플로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스테이트끼리 플로우를 모델링하는 툴인데요. 시뮬링크 안에 서브 시스템처럼 시뮬링크 내에서 블럭 형태로 들어가서 동작하게 됩니다. 비연속적이고 순간적인 이벤트를 모델링할 때 주로 쓰이는데, 스테이트 플로우를 쓰지 않고 시뮬링크 블럭을 사용해도 비연속적이고 순간적인 이벤트를 모델링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특정한 상태에 머물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상태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는 이 스테이트 플로우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스테이트 플로우를 왜 써야 하는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시에 그림과 같은 스테이트 머신을 그려서 각 시스템의 상태와 처리 조건을 작성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스테이트 플로우를 이용하면 손으로 그린 왼쪽의 스테이트 머신을 거의 그대로 표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트 플로우는 유한한 스테이트 머신을 해당 상태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할 수 있는 모델링 툴이며 시뮬레이션을 하며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테이트 플로우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시뮬링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툴은 어떻게 함께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시뮬링크는 주로 연속적인 변화를 모델링할 때 쓰게 되고 스테이트 플로우는 순간적인 변화를 모델링할 때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모델링 하셔야 하는 실제 시스템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경우 서스펜션의 다이나믹은 연속적인 변화이지만 기어의 변속은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로켓의 추진은 연속적인 변화이지만 리프트 오프 스테이지는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 움직임은 연속적인 변화이지만 구동 모드의 전환은 순간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뮬링크 그리고 스테이트 플로우를 둘 다 적절하게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어의 대상이 되는 플랜트를 모델링할 때는 심스케이프라는 툴을 활용하게 됩니다. 심스케이프는 시뮬링크 환경에서 멀티 도메인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는 툴인데 시뮬링크와는 다르게 시그널 라인과 블럭들의 실제 물리적 의미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의 물리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 방정식은 자동으로 유도되게 되는데요. 예시로 모터를 모델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모터는 전기 도메인과 회전운동 기계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심스케이프로 표현하게 되면 전압원, 저항, 인덕터를 나타내는 블럭과 회전 관성, 마찰을 나타내는 블럭을 조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지배 방정식은 블럭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스케이프를 통해 플랜트 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하드웨어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이 통합 환경에서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시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검증을 개발 이후에 하게 되므로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개발 단계로 돌아와서 고치고 구현과 검증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델 기반 설계는 구현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델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데요. 이때 실행이 가능한 사양서인 모델을 시뮬레이션함을 통해 시스템 거동을 예측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지컬 프로토타입 제작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시키며 what if 스터디를 빠르게 수행하며 개발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모델 기반 설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모델을 검증할 때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모델이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Requirement Based Testing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구현을 한 모델에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입력시켜서 나온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시뮬링크 테스트라는 툴을 사용해서 더 쉽게 모델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 테스트를 통해 코드 생성에 사용될 모델은 변경하지 않고 검증에만 사용이 될 테스트 하니스라는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고 테스트 케이스를 쉽게 생성해서 모델에 입력시키기가 수월해지며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고 해도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다 만족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일일이 매뉴얼로 하기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직접 손과 눈으로 하다 보면 놓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모델과 테스트 케이스의 링크를 권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의 검증 여부를 앞서 소개드린 Requirement 툴박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후에도 과연 테스트 케이스가 충분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부족해서 모델에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그 부분이 실행됐을 때 발생할 문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모델을 얼마나 커버했는지를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이 커버리지 역시 검증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끝났을 법도 싶은데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정적 검증이란 앞의 과정과는 다르게 모델을 실행하지 않고 모델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정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시켰을 때 문제가 없었더라도 다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 원인을 찾아주는 개념입니다. 시뮬링크 디자인 베리파이어라는 툴이 오버플로우, 데드로직, 영어로 나누기,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 인덱싱과 같은 경우들을 검토해주고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다 통과해서 코드 생성을 했다 해도 각종 표준에서 요구하는 코딩 스탠다드를 준수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는 모델로부터 생성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생성하기 전에 모델링 스탠다드 준수 여부를 체크해서 많은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델 어드바이저라는 툴을 통해 ISO 2616이나 DO178, 미즈라 C 등의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델링 가이드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모델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될 코드를 구현할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코드는 모델로부터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는데요. 용도에 맞게 C와 C++ 코드 외에도 산업 제어를 위한 VHDL이나 PLC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코드 생성을 하게 되면 디플로이하는 타겟이 달라진다 해도 코드 생성을 하는 환경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성되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표준 C를 준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MCU와 보드에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예시로 ARM 전용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FFT 연산 속도가 표준 코드를 사용하는 것 대비 10배 이상 빨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코드의 검증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터럽 시험과 프로세서 인터럽 시험을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 표준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코드 생성 과정에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를 사용하는 워크 스코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구조를 보면 코어 소프트웨어가 주변부 소프트웨어와 통합이 되는데 인베디드 코더를 사용하면 이 가운데 알고리즘 부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주변 소프트웨어와 통합하는 인터페이싱 부분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인터페이싱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 생성된 파일을 include해서 헤더 파일 안에 메인 함수를 익스턴한 후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 생성까지 마쳤다면 이제 생성된 코드에 대해 검증을 할 차례입니다. 코드 검증의 핵심 원리는 모델에 입력시킨 것과 동일한 입력값을 검증 대상에 입력시켰을 때 검증 대상의 출력값이 모델의 출력값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적절한 값을 출력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모델 검증단에서 확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모델과 코드 그리고 검증의 대상이 되는 대상의 출력값이 일치한다면 검증 대상의 출력값도 문제가 없다고 신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시험의 예시로 실, 필, 힐 등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더룹, 실 검증은 모델로부터 코드가 생성이 되면 생성된 코드를 컴파일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시켰을 때 나온 결과가 동일한 입력을 모델에 입력시켰을 때 나온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이 두 출력값이 같다면 생성이 된 코드를 신뢰할 수 있겠죠. 실 테스트 이후에는 프로세서 인더 룹이라는 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필 테스트는 크로스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코드를 실제 프로세서에 디플로이 한 후
특정한 테스트 케이스를 프로세서에 입력시켜 나온 결과와 모델에 입력시켜 나온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빌드 환경과 실시간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타겟 보드에 코드를 적용하고 인아웃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 등 추가로 작업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사용하면 타겟 보드에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해서 보드에 적용하고 호스트 PC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 구축까지 간단하게 지원됩니다. 필까지 마쳤다면 다음으로 하드웨어 인 더 룹, 힐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힐 테스트는 앞의 두 시험보다 더 실제 구동 환경에 가깝고 실시간성이 확보된 테스트인데요. 제어기 모델과 플랜트 모델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환경에서 제어기 모델은 코드 생성을 통해 실제 제어기에 적용하고 플랜트 모델은 스피드 고트 사이 리얼타임 타겟 하드웨어에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두 하드웨어끼리 통신을 시키며 제어기의 동작을 실시간 시험 환경에서 검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 필, 힐, 셋 모두 시뮬레이션을 런했을 때 그 결과를 검증하는 동적 검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적 검증 외에 시뮬레이션에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에 대한 정적 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적 검증을 도와주는 툴이 여기 보이시는 폴리스페이스라는 툴인데요. 폴리스페이스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즈라시, 런타임 에러, 사이버 시큐리티 등의 규칙의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자동 생성된 코드뿐 아니라 핸드 코딩으로 직접 짠 코드에 대해서도 검증을 적용할 수 있고 시뮬링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모델 구현, 코드 생성, 정적 검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시뮬링크 단일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란 모델이 모든 개발 프로세스의 중심이 되는 개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사이클의 왼쪽 설계 단계에서는 모델을 설계하게 되고 사이클의 꼭지점 구현 단계에서는 모델로부터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 구현을 하게 되며 사이클의 오른쪽 단계에서는 검증 대상이 모델과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출력이 나오는지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설계를 하면 모델이 곧 실행이 가능한 사양서가 되고 여러 부서 간 소통의 기준이 되면서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 해가며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단에서부터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코드는 자동으로 생성돼서 핸드 코딩으로 인한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모델 기반 설계는 제품의 품질은 개선하고 개발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 개발 프로세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델 기반 설계의 개요에 대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김학범 부장이 모델 기반 설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